소피의 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요일이 끝나는 새벽에 찾아온 소피입니다. 아마도 편집은 내일 할 수도 있어서 이 음성을 받아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월요일을 마무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화에 담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제가 프라이빗 영화 상영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감정들과 생각들을 기록해서 이제 담아서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인데, 어떤 분들께서는 네가 어떤 영문으로 프라이빗 영화 상영회를 여는 거냐 하고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를 먼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영상과 데이터 마케터로 일하던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한겨레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됐는데, 두둥. 사실 제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사건은 제가 당시에 애정하고 또 애정을 넘어서서 사모해 마지 않던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있던 와중에 30이 되기 전에 영화를 찍으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추측을 하건대 아마도 이제 3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적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그 문장이 저한테 좀 너무 깊게 와닿았던 나머지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단편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찍었던 영화를 기반으로 제가 프라이빗 상영회를 강남 쪽에서 열게 되었고요. 간단히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어떤 제작 과정과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이것을 왜 했고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영화의 제목이 화미서점이란 제목인데, 상실과 유대라는 이제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갖는 드라마 장르로 단편을 찍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께서는 단편 영화를 접하실 때 뭐 짧게는 5분, 그리고 길게는 뭐 30분 정도로 영상을 관람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짧은 영상이 나오기까지 사실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영상이 나오게 돼요.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나누어지는 3단계를 통해서 영상이 제작이 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프리프로덕션은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본을 수정하는 기간, 그리고 대본에 맞는 촬영 로케이션을 섭외하는 기간, 그리고 배우분들을 만나고 배우분들과 대본 리딩을 하면서 거듭된 대사 수정을 하는 그런 기간이 다 포함된 과정이고요. 그리고 프로덕션은 아마도 영화를 찍는다 라고 상상을 하셨을 때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제 카메라 촬영 감독분들께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촬영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과정이 포스트 프로덕션인데요. 편집과 함께 사운드를 가다듬는 과정이 담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감독은 그동안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들을 마구 만나던 그 좌충우돌의 시간을 지나고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편집의 흐름과 이제 사운드의 퀄리티 그리고 사운드 믹싱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끝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건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각 단계들이 모두 하나하나 거의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노력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1년에 한 편씩 제작을 하는 우디 앨런 같은 이제 거장 감독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죠. 왜냐면 그만큼 큰 힘이 드는 작품이고, 한 작품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작품을 위해서 크게 휴지기를 가지는 그 감독분들도 많으니까요. 그게 이제 괜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 단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쉬면 정말 이제 속된 말이지만 힘들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이번 상영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 연출 기획서를 되돌아봤는데, 제가 연출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제 내적인 공간과 외적인 공간을 구분해서 그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저의 아이디어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영화에. 근데 이게 다시 돌아봐도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현실로 이게 찍기가 어렵다, 상상해서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은 다시 작법서를 읽으면서 되짚어봐도 제가 정말 구현하기 힘든 주제의식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연출하려고, 그리고 시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구나, 그게 괜히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인간이 왜 스토리를 찾고 끊임없이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혹은 게임, 혹은 뭐 영화,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에 끌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스토리라는 거에 사실은 인간관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찾아본 결과로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문학소설을 훨씬 더 많이 접한 사람이 상대방의, 그러니까 실험 때 평가되는 상대방의 감정을 훨씬 더 예측을 잘 한다거나 더 잘 읽는 능력이 높았다 라던가, 아니면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가 함께 녹아들어 있을 때 인간의 기억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 라는 등의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부차적으로 하더라도 사실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스토리에 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아주 예전부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공짜로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야기꾼이었죠. 저쪽 마을에 뭐 돌쇠가 어떻다더라, 저쪽 마을에 뭐 봄처녀 영희가 어떻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제 눈살을 찌푸렸을지언정 뒤로는 다들 그 이야기를 궁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재주는 없어도 거저 밥을 먹여주는 재주가 사실은 이야기꾼의 재주였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결국 이야기꾼이라는 건데, 왜 우리가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을 때 사실은 호기심이 가장 먼저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질문을 유도하는 이야기꾼에게는
사실 그 호기심은 거의 디폴트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실험이나 과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공유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폴 그램의 도시에 대한 에세이를 추천을 받아서 읽어봤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예술이나 글쓰기 같은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속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분야에서 재능을 판가름하는 게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B2C 형태로 개인들이 돈을 내고 소비를 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특정 커뮤니티에 몸을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 커뮤니티가 공적인 혹은 제도적인 혹은 굉장히 규칙적인 조직의 형태일 때 특히 더 적용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무질서한 업계일수록 동질한 사람들과 모여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 역시 당신이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분이 창작과 생산에 굉장히 큰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는데, 스토리를 만들고 짓는 일이 주변에 몇 명만이라도 그게 관심이 있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지지를 보낼 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은 정말 저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도 어쨌든 저의 이런 주절주절 넋두리가 거의 10분, 12분 사이에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오늘도 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생각 정리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